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차트에 관련해서 이어볼 건데요. 세 번째 시간에 봉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이평선의 의미와 거래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사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차이가 있으나 거래 대금은 호가를 다룰 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미 정해놓은 카테고리니까 해당 순서를 지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 기업의 생태계를 전제로 하셔야 많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냥 저냥 하루를 보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보통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하루 거래량 100억 미만입니다. 덩어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급등주나 핫한 종목의 눌림에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억 미만일 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한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박스권이 곧 재무라고 했죠. 재무가 평탄하면 박스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기대감이나 공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제 가정해 봅시다. 박스권을 유지하던 종목에 큰 거래량이 들어왔다?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차트에서 박스권을 보시기 위해서 다시 축소해서 보실게요. 세로줄 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해당 녹색줄 5개가 박스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재무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번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은 평탄하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평탄하고요. ROE는 줄었다 많아졌다 하고 있고 펀은 PER은 15 이상이니 고평가네요. 그런데 가격이 올랐네요. 그리고 더 오르네요. 재무는 좋게 볼 수 없겠고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다는 데 결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주인 입장에서 주식에서 돈을 끌고 오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가 안 좋은데? 가정하자면요. 그럼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그럼 어떤 요소가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냈을까? 오른쪽 뉴스를 보시면 2월 달에 폭락하고 3월 달엔 NFT로 상한가를 가고 4월 21일에는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네요. 이래도 차트만 보실 겁니까? 이래도 재무만 보실 거예요? 재료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거시경제 속에서 한 기업의 재료가 지금 타이밍에 틀지 안 틀지 예측하는 게 핵심입니다. 2차 전지가 오기 전에 LNF를 13,000원에 잡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어쨌든 지금 사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2차 전지는 계속될 거고 탈석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탄소 포집, 그러니까 탄소 중립 추구하는 그 방향과도 또 맞닿아 있고요. 석유나 휘발유 이런 거 사용들이 많이 주니까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가겠다. 이 딱 재료가 13,000원에 잡게 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동안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해요. 막 유중도 엄청 많이 받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재료가 미래에도 계속 회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단일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에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 재료가 될 것인가. NFT는 어떠세요? 아무튼 다시 거시경제 속에서 한 기업의 재료가 지금 타이밍에 튈지 안 튈지 예측하는 게 핵심입니다. 장투를 해도 스윙을 해도 뭐가 가는지 어떤 요소가 올라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그 사업이 앞으로 성행할 건지 인지편에서도 여러 확장이 있겠지만 일단은 인간의 5대 욕구부터 살펴보시면서 그 데이터와 눈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재무는 주가에 반영하는 건, 그러니까 재무를 주가에 반영하는 건 특히 매출이 탄탄한 그런 중견기업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주가 부양 컨셉 자체가 엔지니어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그 개발에만 미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업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엔지니어 생활을 조금 해봤긴 했는데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기술의 변화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저희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고 주가 부양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런 중견기업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유연하지 못한 감기에 걸려서요. 그 상대적인 시장에서 어떤 가치가 계속 오늘도 내일도 가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 재료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데 그 믿음을 제가 흔드는 발언을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뭐 어떤 뭔가 사람이 이뤄내야 할 그런 목적들은 되게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잖아요. 저는 그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데 일단 주식이라는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자 하고 싶은 것, 각자 잘하는 건 다 다르니까 그들을 막 폄하하거나 하는 그런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해당 기업 재무는 별로 안 좋으나 어떤 사업의 크기, 그 기대감을 둘러싼 아이템으로 주가가 강제로 견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는 매출액은 똑같아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다시 넘어가서 간단하게 차트 이거 복잡한데 다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은 매집이고 주봉은 매집과 추세, 일봉은 그날그날의 시세입니다. 다시 월봉은 매집이고 주봉은 매집과 추세, 일봉은 그날그날의 시세입니다. 분봉도 같습니다. 5분봉, 3분봉, 1분봉이요. 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쪼갠다면 60분봉, 30분봉, 15분봉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큰 모멘텀이 없는 기업이 긴 시간 조정을 통해 어떤 가격이 지켜졌다. 그건 매집이라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통해서 어떤 가격이 지켜졌다. 그건 매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긴 시간을 보니 가격이 지켜지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흘렀다. 이건 세력이 나간 거예요. 이게 시간을 쪼개서 봐야 돼서 정말 눈치채기 어려운데 설명드리는 여러 요소들이 한 번에 확 뭉쳐질 때가 올 겁니다. 다시 월봉 보시면 1번 체크해뒀는데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2번에 비해서죠. 근데 1번만 볼 때 거래량이 또 많은지 적은지 못 알아본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요. 그거 알아보려면 유통 물량과 그날 터졌던 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작전 세력들이 들어올 때는 유통 물량에 가깝게 거래량을 터칩니다. 15년과 21년 거래량 차이가 엄청 크죠? 장투를 해서 6년 기다리면 6년을 기다려서 본전이 오면 기분 나쁘겠죠? 장투 타점에서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장기 이평선을 건드리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었단 소리예요. 심리가 어떻겠어요? 빨리 탈출해야지. 이거 본전만 오면 나가야지. 다른 데 투자했으면 더 벌었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놈들이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싹 훑는 그런 타이밍이 무조건 와요. 확대된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좋은 종목은 좋아진 종목이 아니라 좋아질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타점이 중요합니다. 타점을 공개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샀는가. 횡보할 때 샀으면 그러니까 18년, 19년 기준으로 3,000원쯤 샀으면 21년 상승 2만원에 팔고 대략 700에서 800%가량 먹었겠네요. 타점이 중요합니다. 타점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뭐 우량주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30억대 슈퍼개미들이나 그런 우량주에 넣어놓고 큰 금액이나 그런 데 넣어놓는 거지. 아무나 다 막 뭐 세트리온이나 NC소프트나 그런
덩어리 큰 주식들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이게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원 단위의 상승과 50원 단위의 상승과 100원 단위의 상승, 500원 단위의 상승이 또 달라요. 그리고 가격대마다 올라가는 그 정도가 또 다르고요.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번에 지금 차트만 다루는 거니까. 횡보했을 때 샀으면은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은 7억이 된 거죠. 장투는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필요한 건 월봉은 매집입니다. 과거 1번에 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 곧 날아갑니다. 월봉에서 2번 체크한 거래량 보시죠. 저 거래량이 조금 더 시간 흘러서 뒤에 똑같이 나와야 세력이 수익 실현을 한 거라는 소리입니다.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박스권 칠해놨는데 월봉을 쪼갠 거예요. 사실 저 박스권 하단에도 사도 무조건 수익이죠. 여기서 또 정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박스 칠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칠해놓은 기준은 거래량과 윗꼬리인데 윗꼬리를 감싸는 거래량 터진 양봉 뒤에는 눌림 뒤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눌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이 손 놓고 하루에 100억 이하로 조금 오를 것 같으면 가격만 눌러주는 거죠. 저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뭐 눌러라,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게 팔아라 해서 호가창 보면은 막 몇십만 주 막 올라와 있고 하는 것들, 그게 다 세력 겁니다. 매도 호가에 몇십만 주가 박혀 있다고 팔지 마세요. 그거 더 위로 올라가서 팔 생각이에요. 얘네 작전 노출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죠. 잘못된 관점입니다. 물량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근거에 맞춰서 뭐 때문에 얘가 저러고 있다 라고요.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데 왜 지금 타이밍에 저러고 있는가를 역추적하셔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튼 호가창을 꾹꾹 눌러 담아요, 쟤네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가 저기 검정색 동그라미 안에, 그러니까 주봉에 검정색 동그라미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 보시면 장대로 상승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평선을 훑는 행동들이 나오고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요. 겁주는 거예요. 물량을 본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핫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사게끔 만든 다음 던질 거니까 개미 터는 거예요. 저 평단 아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을 테니까. 그리고 그 저 평단에 온 사람들은 이제 쫄겠죠. 이래도 저가에서 안 하고 달리는 말에 타실 거예요. 그런 종목은 2,500개 중에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번 연도랑 저번 연도는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좀 많이 나왔기는 했지만요. 잠깐 호가창을 보시면 1,000원에서 200만 주와 500원에서의 200만 주는 가격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사고 팔아진다고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담아내려는 노력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허니버터칩이 가졌던 희소성처럼 1,000원짜리 공급을 재니까 5,000원에 팔린다는 소리죠. 근데 1,000원에 팔 때는 아무도 안 사요. 왜냐면 좋은 것처럼 안 보이니까. 좋아질 것처럼 안 보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인지편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디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봉은 추세라고 했는데 거래량이 터진 상승 시점으로부터 더 상승하죠. 윗꼬리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추세에 관성이 붙는 겁니다. 넘어가서 일봉을 보시면 박스권이 명확합니다. 맨 오른쪽이요. 3번이요. 이제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봉만 보고 판단하시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세력들은 한 푼, 두 푼 벌려고 저렇게 매집하지 않습니다. 보통 1,000억을 투자하면 500억은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여기서 갭 차트의 대칭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갭 뜬 종목은 반드시 그 갭을 메우기 마련이다. 그래서 갭 차트가 대칭을 이루고 떨어지는 거예요. 갭 이퀄 작전의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그 위에 평단에서부터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게 깨지지 않는 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던지지 않아요. 겁먹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 갭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룰게요. 어쨌든 좁게 작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생각하세요. 마음도 단발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매수하기 전에는 항상 신중하게 지금 매수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에 저가에 사십시오. 근데 저가는 좋아진 종목이 아닙니다. 100억 미만으로 터지고 조용합니다. 안 샀으면 원금이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사서 괜히 원금을 잃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만원, 10만원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퍼센트만 보고 100%에서 뭐 500%까지 먹으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아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시 박스권 5개를 칠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저 박스권 하단에서만 사도 돈을 버는 거죠. 잠깐 창을 옮겨서요. 축소한 것과 오른쪽 확장한 것을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14,900원을 기준으로 맞추느라 공란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왼쪽 값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축소된 것에 칠했으니까요. 오른쪽 일봉 보시면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퀄리티의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